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 문제 봤을 때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문제가 나왔죠.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고객별 포인트 점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변경 고객 코드를 우리 B의 10에서 B의 24번 그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변경 고객 번호 그걸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변경 고객 번호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고객 번호에서 뒤에 있는 그 세 글자가 그랬습니다. 고객 번호에 보니까 뭐 C111, C112, C113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 뒤에 있는 이 고객 번호 이 값이 117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곳에 앞에 써져 있는 C라는 글자 있죠. 이 C라는 글자를 이제 A로 변경을 시키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C라는 글자를 이제 B로 변경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C라는 글자를 이제 A로 고쳐라. C라는 글자를 이제 B로 변경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때는 substitute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함수 먼저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함수 이름을 쭉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 써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객 번호에서 어떤 글자를 찾아라. 우리 C라는 글자를 찾아주세요. 찾아서 이거를 우리가 일단 A로 먼저 한번 고쳐보자고요. A로 바꿔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서 C라는 글자를 찾아서 지금처럼 A로 변경을 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식은 맞게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식은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때 이제 C를 A로 변경을 시킬 때가 있고 C를 이제 B로 변경시킬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조건은 우리의 고객 번호 뒤에서 세 글자를 일단 꺼내오고 그 세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라이트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객 번호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11 하고 이렇게 이제 꺼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값을 이제 추출해야 되면 그거는 숫자 값이 아니라 이제 문자 형태로 이제 인식이 된 그 데이터라고 했어요. 문자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문자 111을 꺼내 왔어요. 그게 이제 117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이제 value라는 요 함수가 나왔죠. 요 value라는 함수가 문자 형태로 지금처럼 취급된 그 숫자로 바꿔주는 거, 문자를 이제 숫자로 바꿔주는 그 함수가 value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지금 여기 write라고 쓴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value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이곳에서 꺼내온 그 값을 이제 숫자 값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서 111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는 111이요. 왜? value라고 묶었으니까 이제 숫자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 117 요걸 이제 꺼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117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if 함수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지금 내가 여기서 value라는 함수를 묶은 그 값이 117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작거나 같다 써주고 117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117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라? 우리 C라는 글자를 A로 변경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식은 아까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이 짜잔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뭘로 바꿔라? C를 B로 바꿔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지금 요 식에서 C를 이제 B로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B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을 다 썼는데 지금 식이 여러 줄로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죠. 자, 일단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변경 고객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어요. 지금 여기 봤을 때 11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시작됐는데
우리 117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A로 바꾸라 그랬어요. 해서 117을 기준으로 그 위쪽을 보면 전부 다 이제 A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118부터는 우리 전부 다 이제 B로 변경된 거 맞죠? 이렇게 좀 이제 우리 문제 다 풀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C를 A로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고, 여기서 이제 C라는 글자를 이제 B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준 거죠. 우리가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C를 A로 변경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 C를 B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고, 그때 조건을 보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고객 번호에서 오른쪽에 세 글자 꺼내와라. 그러면 여기서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꺼내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문자 데이터라고요. 그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 117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valu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숫자 값으로 바꿔놓고 숫자로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117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여기다가 지역별 변경 고객 번호에 앞에 한 자리 사용별로 우리 실적 포인트 이자 합계를 우리 B의 4번부터 C의 6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지금 이 영역에다가 우리 실적 포인트 합계를 구하래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에서 실적 포인트 합계를 구할 때는 일단 지역이 이제 강남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 번호가 A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변경 고객 번호 여기서 이제 A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다 이제 실적 포인트 합계를 구할 때는 강남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변경 고객 번호에서 A로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실적 포인트의 합계를 구해라 그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랑 left라는 함수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쓸 때 우리가 합계를 구할 거니까 sum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sum으로 묶어서 조건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 거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합계를 계산할 그 범위 계산할 범위를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 실적 포인트 합계를 구할 거니까 요 뒤에다 이제 실적 포인트 요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썬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서 우리가 배열수식으로 작성을 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썸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강남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럼 이제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다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또 가로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 변경 고객 번호에서 우리 왼쪽에서 한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꺼내온 다음에 그게 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left요. 자, left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변경 고객 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개만 꺼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하나를 꺼내온 다음에 그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A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우리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어떤 거에 합계를 구해달라. 우리 실적 포인트 합계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실적 포인트를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sum 가로만 맨 뒤에서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체육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니까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 변경 고객 번호 이 범위 잡은 거 변하지 않죠. 지역을 잡은 것도 변하지 않고요. 실적 포인트 합계를 구해달라 이 범위도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 범위들은 싹 다 이제 F4번 눌러서 우리가 절대참조로 싹 다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A의 4번 셀 찍은 거요. A의 4번 셀이 강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 이제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강남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내가 그 밑에 칸,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서초랑 똑같아야 되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종로랑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치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어요.
근데 그때 이제 행 번호는 바뀌게 그냥 놔둬야 되겠죠. 근데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강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 물어봐야 되고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 칸에서도 요 칸에서도 강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열 머리글, 열 번호가 변하는데 그때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우리가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A의 4번 셀은 F4번을 땅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머리글은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B의 3번 셀 요거 찍은 것도 있죠. 그래서 요 B의 3번 셀도 보자고요. 우리 B의 3번 셀이 요 A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전부 다 이제 A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그때 얘는 행 번호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A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고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이제 B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변해야 되겠죠. 원래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변경이 되는데 그때 열 머리글은 변경되게 그냥 놔둬야 되겠죠. 해서 요 B의 3번 셀은 우리가 F4번을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은 변하게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실적 포인트 합계가 5천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곱하기 써주고 그리고 실적 포인트 합계를 구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실적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fmbi고래요. 요 fmbi고를 작성해서 i의 10번부터 i의 24번 그 영역에다가 비고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지금 이곳에다가 비고, 이곳에다가 계산해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fmbi고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실적 포인트랑 우리 거래 빈도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를 받아서 비고를 계산해서 우리 계산해서 되돌려 준다. 그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해서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이렇게 이제 fm비고다. 그리고 인수를 받을 거. 그게 이제 실적 포인트랑 거래 빈도다라고 해서 퍼블릭 펑션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비고라는 거를 계산할 때는 실적 포인트가 4천 이상이고 그리고 거래 빈도가 20 이상이면 그랬습니다. 그 두 개의 조건이 나는데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우리 골드 고객이다. 요걸 이제 출력하래요. 그리고 실적 포인트가 3천 이상이고 그리고 거래 빈도가 10 이상이라면 우수 고객이다. 요걸 이제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해서 Alt하고 F1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모듈이라는 걸 추가시켜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모듈 클릭이요. 모듈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코드 창이 모듈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일단은 우리가 퍼블릭 펑션부터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퍼블릭 펑션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fnb고요. fnb고 가로 열어주고 실적 포인트 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래 빈도요. 거래 빈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if 명령어 그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쭉쭉쭉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if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골드 고객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이 실적 포인트가 일단 4천 이상이어야 되고요. 거래 빈도도 2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쓸 때 우리 엑셀처럼 쓰면 안 되죠.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쓰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엔드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and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조건과 조건 사이에다가 and가 됐든 or가 됐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적 포인트요. 실적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 실적 포인트가 4천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and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래 빈도가 우리 2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2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을 했을 때 그때 우리 FN 비고요. FN 비고에다가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골드 고객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else if하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else if라고 써주고 그때 우리 실적 포인트가 있는데 실적 포인트가 이번에는 3천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3천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and라고 이렇게 써주고 두 번째 조건은 거래 빈도라는 게 있는데 거래 빈도가 1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THEN 써주고요.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FN 비고에다가 우수 고객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FN 비고에다가 뭐라고 출력해라?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만 이렇게 땅땅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end if하고 if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f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골드 고객을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다시 else if를 만나서 또다시 물어보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냐?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수 고객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도 만족을 못하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만들어 줬죠. 그럼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I의 10번 셀, 요 셀을 찾아가서 이 셀부터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 셀을 이제 찍어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fx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함수마법사가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범주 선택에서 우리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아니라 우리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어 놓은 게 이곳에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실적 포인트 입력해라. 그렇게 뜨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칸을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칸의 실적 포인트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거래 빈도도 첫 번째 사람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이제 채우기만 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로 지금 방금 입력한 게 얘하고 얘예요. 그럼 내가 두 번째 칸 계산할 때는 그 밑으로 또 바뀌어야 되겠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그 밑으로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달러 같은 거 붙이지 않고 그냥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총급여라는 거를 H의 29번에서 H의 36번 그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해라. 지금 이곳에다가 총급여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하래요. 요 이제 총급여라는 걸 계산할 때 우리 J의 33번에서 K의 36번 그 영역 표 4번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표 4번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상여금률이라는 게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거를 이제 참조해서 계산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총급여라는 걸 계산할 때는 근무 연수가 5년 이상이고 그리고 경력 점수가 3 이상인 그 사원에만 우리 상여금을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그렇게 이제 상여금을 적용시켜서 총급여라는 걸 계산할 때는 기본급 더하기 상여금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기본급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우리 D열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그냥 기본급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 이제 더하기 상여금을 해야 되는데 상여금은 우리 표 3번에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상여금을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상여금이라는 거는 우리의 기본급 곱하기 상여금률 그렇게 해서 계산하래요.
기본급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상여금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 4번에서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때 이 상여금률이라는 거는 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니까 총 점수라고 돼 있죠. 총 점수에 따라서 상여금률이 이렇게 이제 변한대요. 그때 이 총 점수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표 3번을 봤을 때 총 점수라는 게 없습니다. 이 총 점수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필기 점수 더하기 근무 연수 더하기 경력 점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더해서 그걸 이제 총 점수로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필기 점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 근무 연수가 이곳에 있고 경력 점수가 이곳에 있으니까 이걸 이제 싹 다 더해서 우리가 총 점수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if다, and다, or다, hlookup, vlookup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급여라는 거 이거를 이제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이제 총급여를 구할 때 우리가 기본급에다가 더해라. 뭘 더하냐? 상여금을 더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급여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상여금이라는 거, 요 상여금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기본급 곱하기 상여금률 요걸로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상여금 대신에 기본급 곱하기 상여금률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상여금을 계산한 거니까 기본급 더하기 상여금 그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요만큼 이제 상여금을 이제 계산한 건데 그때 근무 연수가 5년 이상이고 경력 점수가 이제 3 이상인 그 사원에게만 상여금을 적용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다 그랬을 때는 상여금을 이제 적용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기본급만 가지고 우리가 총급여를 계산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조건으로 나온 게 근무 연수가 5 이상이야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경력 점수가 이제 3 이상이야 이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중간에 이거로 묶여 있으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여금률 이 표 4번에서 상여금률을 이제 우리가 꺼내올 때 총 점수가 지금처럼 열 단위로 들어있고 그리고 상여금률이라는 게 열 단위로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여금률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여금률이라는 걸 구할 때 이제 vlookup으로 구할 건데 그때 이제 상여금률 얘를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이제 vlookup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상여금률을 이제 전부 다 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급에다가 상여금률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곱한 다음에 그 값을 이제 기본급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총급여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건에 만약에 만족을 못하면 우리가 얘를 이제 빼줘야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vlookup 대신에 0을 이제 곱해버리면 기본급 곱하기 0을 하게 되면 그냥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if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조건을 비교해주고 만약에 조건에 만족한다면 우리가 vlookup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여금률을 구해서 그 상여금률을 우리 기본급에다가 서로 곱한 다음에 기본급에다가 서로 더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총급여를 구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한다면 여기서 이제 0이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이제 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본급 곱하기 0 요걸 이제 하게 되면 0이 될 거고 그러면 기본급만 그냥 이제 취해 주겠죠. 총급여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 그 vlookup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열 참조할 거니까 열 번호를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vlookup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hlookup, vlookup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true라는 이 옵션을 쓸 수가 있는데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쓸 수 있죠. 이 true다, false다 이런 옵션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방식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true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false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뭘로 찾아줘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false죠. 근데 우리가 이제 vlookup 함수를 지금 쓸 건데 vlookup을 가지고 우리가 이 표 4번에서 상여금률을 가지고 오는데 이 상여금률은 총 점수가 이제 몇 점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총 점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총 점수는 이 세 개 점수를 싹 다 더하래요. 이 세 개 점수를 싹 다 더하면 그게 이제 총 점수가 되겠죠. 그러면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필기 점수 더하기 근무 연수 더하기 경력 점수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값을 더해주면 이제 총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97이래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총 점수가 전부 다 이제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총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표를 참조해서 우리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상여금률 요걸 이제 꺼내 오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97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렇게 할 때 97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해서 우리는 true라는 이 옵션을 써서 우리가 이제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쓸 때 옵션을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요만큼 쓴 거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vlookup이요.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 방금 내가 계산한 거 요만큼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요만큼에 해당하는 이 총 점수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라. 그때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이 전체 범위, 이 참조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 총 점수에 해당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상여금률을 가져가야죠. 상여금률은 내가 범위, 참조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두 번째 열에 있죠. 해서 그때 이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옵션은 그냥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이제 상여금률이 짜잔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상여금률 구한 거 요거는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지금 요 식대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급이요. 기본급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얘 더하기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급 곱하기 그리고 이제 if 열어주면 되겠죠. if 열어서 이제 조건을 쓸 건데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조건이 근무 연수가 5년 이상이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경력 점수가 3년 이상이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얘는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e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쓸 겁니다. 해서 end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근무 연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무 연수가 5년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5하고 5년 이상인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경력 점수가 3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경력 점수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 경력 점수 찍어주고 요게 이제 크거나 같다 3 해서 3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썼으니까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으로 봤을 때 내가 써놓은 거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끝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가 vlookup 요거 이제 써주면 되죠. vlookup 쓴 건 우리가 아까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컨트롤 V를 눌러주면 vlookup이 짜잔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0, 컴마하고 0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총 급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계산해 주면 지금처럼 총 급여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급 더하기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 곱하기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if 열어서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nd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조건을 써준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가 상여금률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 상여금률을 우리 기본급에다가 곱해달라 그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기본급 곱하기 상여금률 이렇게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0이라는 값을 이제 뭐 해달라? 기본급에다 곱해달라. 그러면 기본급 곱하기 0을 하게 되면 이 상여금을
우리가 적용을 시키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이제 if를 먼저 써서 우리가 조건을 먼저 걸어줘요. 조건을 먼저 걸어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 기본급 더하기 우리 기본급 곱하기 우리 상여금 비율은 우리가 이제 V룩업으로 이제 구해 오는 거죠. V룩업 이렇게 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그냥 상여금을 적용을 안 시킬 거니까 그냥 총 급여를 구할 때 우리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내가 쓴 그 조건에 만족하면 지금처럼 총 급여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쓴 거 일단은 우리가 V룩업 있죠? V룩업 요거는 이제 복사 좀 해놓을게요. 복사를 해놓고 이곳에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자, if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은 이제 두 가지죠. 그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근무연수가 5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경력 점수가 3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and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요. 지금 내가 쓴 이 조건에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하면 그때 이제 우리 총 급여라는 거는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상여금률이요. 상여금률은 아까 V룩업 그거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놨죠. 복사해놨으니까 이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V룩업이 쭉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제 상여금률 여기까지 이제 계산해서 우리 총 급여를 계산해라.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상여금을 이제 적용하지 않고 그냥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본급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if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총 급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총 급여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우리가 if 조건 걸어주고요. 조건 이렇게 이제 걸어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총급여라는 걸 계산할 때 총급여는 우리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상여금률 그걸로 이제 계산해라.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총급여를 계산할 때 그냥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방법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걸로 문제를 풀 때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진 그 함수만 가지고 우리가 식을 쓴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식을 쓰나 이렇게 식을 쓰나 어차피 둘 다 결과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 그랬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A의 39번 셀에 그랬습니다. A의 39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셀에다가 등급이 이제 고급반이거나 경력 점수가 5 이상인 그 사원들의 근무연수의 이제 근무연수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평균값을 구할 건데 우리는 근무연수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고요. 그때 이제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등급이 고급반이랑 똑같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력 점수가 5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거나로 묶여있죠? 이거나로 묶여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화 조건으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함수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우화라는 그 함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평균값을 구할 건데 dget이다, daverage다, dst, dv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daverage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할 건데 그때 조건은 C의 38에서 E의 40번 그 영역에다가 직접 입력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C의 38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E의 40번이다. 그러면 E의 40번이 지금 요만큼이죠. 이 영역 안에다가 알아서 이제 조건을 써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는 우리 고급 필터 조건 작성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조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조건이 지금 등급에 이제 우리 조건이 붙어 있죠. 그리고 우리 경력 점수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등급이다, 경력 점수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제목을 쓸 때는 이 위에 있는 이 제목과 똑같이 이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목에 혹시나 띄어쓰기가 있나 없나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등급이 이제 어떤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고급 반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 다음에 경력 점수는 5 이상인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5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되죠. 이거나로 묶였으니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얘는 이제 엔드 조건이죠. 우리 이제 오화 조건이니까 크거나 같다 5 요거를 이제 아랫줄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작성해 주면 얘는 이제 오화 조건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D로 시작하는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는 우리 형식이 다 똑같죠. 우리가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계산열을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할 때 이 표 3번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이요. 우리는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하는데 우리는 근무 연수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때 내가 전체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설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등급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성명이 들어있죠. 세 번째 열에는 이제 과정 코드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기본급이 들어있고 다섯 번째 열에 필기 점수가, 여섯 번째 열에는 근무 연수가, 일곱 번째 열에 우리 경력 점수가, 여덟 번째 열에 우리 총 급여가 들어있죠. 우리는 근무 연수의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그때 근무 연수가 우리 여섯 번째 열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식을 쓸 때 계산열을 6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을 지금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놨으니까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daverage하고 우리가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전체 범위요. 전체 범위 이만큼 범위 지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 계산열이요. 우리는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그 근무 연수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건 범위요. 조건은 우리가 이곳에다가 작성했으니까 요만큼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19.2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평균값을 구했을 때 그때 평균값은 반올림에서 정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소수점이 나오지 않게 해라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반올림을 할 건데 그때 반올림을 해주는 그 함수가 라운드라는 이 함수죠.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림을 해주고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림을 해주죠. 해서 이 두 개 함수는 우리가 이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해서 라운드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 daverage를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daverage 쓰는 거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로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고 지금 라운드 반올림 해달라. 어떤 값을 지금 daverage 다운 이 평균값을 반올림해라. 반올림해서 우리 정수를 이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자릿수를 0으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현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아까 19.2가 나왔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면 19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daverage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이 전체 범위에서 여섯 번째 열에 들어있는 그 근무 연수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daverage를 쓴 거고 daverage로 싹 다 이제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값을 라운드 반올림해라. 반올림해서 우리 정수를 이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0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다섯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다섯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